성조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7일 병인 5번째 기사 1473년 명성화 9년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8일 정묘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8일 정묘 두번째 기사 의빈부 경력 김맹형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종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8일 정묘 세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성종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8일 정묘 네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한계순에게 하서하기를 경이 지금 특별히 먹을 올렸는데 비록 이것이 박물이지만 또한 밀력을 사용한 것이니 이후로는 올리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8일 정묘 5번째 기사 춘추관 당상 신숙주 한 명의 최항에게 각각 숭마 한 필씩을 내려주고 강희맹 양성지에게 각각 아마 한 필씩을 내려주었다. 이는 세종, 문종, 세조, 예종의 실록의 인출을 끝낸 공을 논한 것이다. 감 인간으로서 10개월 이상을 채운 자는 호피, 녹비 각 한 장씩을, 10개월 미만인 자는 혹은 호피 혹은 녹비 한 장씩을 내려주었다. 성종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8일 정묘 6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8일 정묘 7번째 기사 이조에 전지하여 실록을 인출한 서원, 서리 등 15인에게는 일마다 별사를 2를 주고 장인 17인에게는 1일마다 별사 3을 주도록 하였다. 성종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8일 정묘 8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여 실록을 인출한 서원 정지에게는 면포 2필을 장인 우인수 등 3인에게는 각각 면포 3필을 이동 등 2인에게는 각각 면포 1필을 납지장 박복동 등 4인에겐 각각 정포 1필을 지급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8일 정묘 9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9일 무진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9일 무진 두번째 기사 전제 상정소에서 아뢰기를 강원도, 평안도, 영안도의 3도는 아직 양전하지 못하였으니 청컨대 가을 곡식의 있기를 기다려서 양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9일 무진 세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나주의 주수 선군 오영기가 명화 강도질한 주에는 율이 참부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9일 무진 네번째 기사 의금부 형조에 전지하기를 도적을 이미 잡아 가두었더라도 체포한 자가 함부로 구타하여 중상을 입게 한 자는 비록 논상해야 할 자라도 상을 주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9일 무진 5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9일 무진 6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10일 기사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10일 기사 두번째 기사 영안북도 우후 김계종에게 유시하기를 너의 장계로 인하여 이미 경운의 성식을 알았다. 다만 의유소가 아직 도착하지 못하였고 이경이 또한 병으로 앓고 있으니 방수하는 모든 일은 너가 조치하여 소우함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10일 기사 세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10일 기사 네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전옥서의 죄수 양인 오눌검은 절도죄를 재범하였으니 수교이하여 교형에 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10일 기사 다섯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11일 경호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11일 경호 두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경찰관 김성원이
영릉 참봉 조중휘의 범한 바를 국문하였는데 그 원고 한호, 박득순, 박사종 등을 제 마음대로 형문한 뒤에 개청하였으니 죄가 율회 사불이실로서 장 100대와 도 3년에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여 다만 고신을 거두고 외방에 부처하게 하였다. 성중실록 31권 성중 4년 6월 11일 경호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중실록 31권 성중 4년 6월 11일 경호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중실록 31권 성중 4년 6월 12일 심리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중실록 31권 성중 4년 6월 12일 심리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세조조의 제사의 이첩하는 문서는 모두 해서로 쓰고 초서로 쓰지 못하게 하였는데 지금 제사의 아전 서리들이 대개 다 구간하는 풍습이 있어 무릇 형옥 및 전곡과 같은 관계가 지극히 중요한 문서까지 난잡하게 기록하여 초스를 등사할 때 틀리기 쉬워 다만 취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뒷날 상고하기도 어렵습니다. 참건대 지금부터는 중예로 하여금 일체의 문서는 초스를 쓰지 못하게 하고 위반한 자는 중론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구간은 소홀하고 간략합니다. 성조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10일 심리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10일 심리 네 번째 기사 종부시에서 아뢰기를 추 천령 이숭득은 그 어미에게 곡식을 구워주고 그 어미가 갚지 못하자 침노하고 독촉하여 마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그 동생 이 옥석을 해치고자 하였으니 그 불효하고 불우함이 이와 같습니다. 참건대 그 몸을 잡아다가 추국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10일 심리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13일 임신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13일 임신 두 번째 기사 호조 정랑 한사문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종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13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영중추부사 이변이 고금의 명현과 절부의 사실을 찬집하여 한어로 번역하고서 이름을 훈세평화라 하여 올리니 전지하기를 이제 찬술한 책을 보니 가상하게 거지없다 하고 유석 한 장과 사의 한 건을 내려주고 이어 수를 대접하게 하였으며 전교수로 하여금 인행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13일 임신 네 번째 기사 사헌부대선 서거정 등이 와서 아뢰기를 성준이 본부의 한문에 답하여 이르기를 500창의 이런 내가 김지경과 합사하여 극간하였다. 전일에 500창이 서용되었을 때 헌부에서 2년이 경과한 법이라 하여 논박하였고 이번에 500창을 사용하자 또한 그 작은 과실을 들어서 논박하였는데 지금 500창 임명서를 가지고는 나를 탄핵하니 그 연유를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성준이 신 등과 이와 같이 전력하니 뻔뻔스럽게 취직할 수 없습니다. 빌건대 이념하게 하소서니 정지하기를 전지를 내린 지 오랜데 어찌하여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느냐 하였다. 서거정 등이 공함의 왕복이 늦은 사실을 들어서 아뢰니 전지하기를 이념하지 말고 국문을 끝내어 아뢰라 하였다. 서거정 등이 다시 사직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고 전지하기를 500창이 임명서를 얻은 것은 지난해 11월인데 지금에야 계달하니 아울러 그 연유를 국문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13일 임신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13일 임신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14일 개유 첫 번째 기사 큰 비가 오고 우레와 번개가 있었다. 성조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14일 개유 두 번째 기사 병조 참지 윤호의 딸을 들게 하여 쓰기로 삼았다. 성조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14일 개유 세 번째 기사 전지하기를 500창이 지난해에 얻은 임명서를 이제 와서 계달하니
반드시 경유가 있을 것이며 성준이 방을 부졌던 일을 공청에서 말하면서 반드시 오백창 부자의 소위일 것이라 하였다고 하니 어찌하여 사풍이 이렇게 아름답지 못하냐. 내가 재산과 대간 사이를 이간한 자를 죄주고자 하는데 어제 헌부에서 오백창의 집에 던진 임명서를 가지고 성준이 한 짓이라고 지목하였으나 이것은 성준이 동료에게 한 말을 가지고 억측하여 말하였을 것이다. 또한 오백창도 처음에 임명서를 얻어 그대로 두었어야 옳았을 것이다. 만약 아래려고 하였다면 마땅히 즉시 아래어야 하지 미루어 두었다가 지금에 이르렀어야 아랜 것도 또한 옳지 않다. 이로써 율에 의하여 과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여러 원상에게 물어서 아뢰어라 하니 신숙주가 아뢰기를 진실로 상교와 같습니다. 지금 성준이 방스를 당한 뒤에 동료와 함께 이야기한 것이 오백창 집의 임명서와 내용이 같으니 신의 생각에는 다른 임명서와 같이 취급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율문을 보건대 무릇 익명으로 투서하는 자는 모두 다른 사람의 과실을 기록하여 비어로서 모함하였습니다. 처음에 성준의 일을 써서 방을 붙인 자는 참으로 임명서에 해당하는 것이니 율에 용서할 수 없는 바입니다. 그러나 오백창의 집에 투수한 사연은 범연한 과실을 말한 것이 아니고 방서의 사연을 축조하여 스스로 변명한 것이니 이는 곧 방스를 당한 자가 자기의 악함을 드러낸 것을 미워하여 비어로서 이를 능욕한 것입니다. 비록 성준이 한 것이라 하더라도 임명서 율로만 적용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오백창은 이품 재상이고 성준은 당상 간관인데 간관으로서 그것을 조정해서 밝히지 않고 절간을 던져서 사도를 행함은 그 흉계가 심한 것이며 더구나 헌부에 답한 그의 언사가 심히 불공한 것이겠습니까? 성준 역시 간관이므로 법사의 공함에 숨은 수답해야 옳은 것인데 죄인으로 대관을 논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백창이 만약 자기의 허물을 발명하고자 하고 조정에 쓰기를 부끄러워한다면 즉시 사직함이 마땅할 것인데 임명서를 가지고 계달하는 것도 또한 옳지 못합니다. 이로써 과단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고 김질이 아뢰기를 성준은 신의 육촌형의 아들이니 무슨 사혐이 있겠으며 오백창은 또 신의 동년배이고 또한 신이 평안도를 순찰할 때 오백창이 종사관이 되어 교분이 매우 두텁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어찌 숨기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신이 오백창의 집에 갔는데 오백창이 절간을 보이며 이르기를 이 글은 병조참판 정문영의 구사라고 하는 자가 던진 것입니다라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반드시 자기를 비방한 방을 당한 자가 한 짓일 것이다. 또 그 언사는 실로 간관이 쓴 것이다. 다만 방을 당한 간관의 이름을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뒤에 사간 김영견이 신의 집에 이르렀기에 신의 묻기를 언관으로서 방서를 당한 자가 있느냐 하였더니 김영견이 대답하기를 대사관 성준이 일찍이 주서였을 적에 적신으로 도주하고 정처를 소박한 일이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또 그 뒤에 오백창이 신의 집에 이르러 말하기를 임명서를 가지고 장차 계달하고자 합니다 하므로 신이 힘써 중지하도록 하였는데 어찌 오늘날 이에 이를 줄 알았겠습니까? 신은 항상 부끄러워합니다 하였다. 전지하기를 신정승이 이미 이르기를 진실로 상교와 같습니다고 하였고 또 이 임명서를 논하였는데 이는 반드시 말을 전한 내관이 잘못 들은 것일 것이다. 정승이 말한 바를 써서 아뢰도록 하라 하니 신숙주가 글을 써서 아뢰기를 오백창은 확실치 않은 일로서 대사관 성준의 소위라고 지목하여 말하였고 성준도 확실치 않은 방을 가지고 조화중에서 공공연하게 말하기를 오백창 부자가 한 짓이다 라고 하였으며 또 헌부에서 사실을 물었을 때 불공함이 매우 심하니 모두 죄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모두 현재 추국한 말을 가지고 논단함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전지하기를 오백창의 집의 임명서를 어찌 성준의 소유라고 지목할 수 있겠느냐. 만약 성준의 소유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어찌 바로 오백창이 이른바 숙혐이 있어서 한 것이겠느냐. 만약 숙혐이 있어서 한 것이라면 그 사간 이하의 관원이 또한 성준의 청을 따랐겠느냐. 무릇 언관이 이를 논하는 것은 모두 공의로 채택하는 것이니 무슨 숙혐이 있겠느냐. 오백창이 간관이 자기를 논박하는 것을 그래서 무함하는 글을 만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아느냐.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오백창은 성준과 숙혐이 있다고 하고 상달하여 스스로 밝히려고 하는데 대저 언관의 일을 과연 면대하여 분별하는 것이 옳겠느냐. 심히 불가하다 하였다.
비어는 근거 없는 뜬소문이다. 수문 수답은 질문에 따라 대답합니다. 성종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15일 갑술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15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신승선이 하직하였다. 성종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15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오백창과 성주는 모두 현재 추국한 것으로서 조율케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15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15일 갑술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16일 을해 첫 번째 기사 큰 비가 오다. 성종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16일 을해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을 반쯤 진행하는 중에 큰 비가 오고 천둥과 벼락이 치므로 곧 강을 그만두게 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의무가 깨일 징후가 없으니 어찌하느냐 이미 기청제를 행하였느냐 하니 우승지 유지가 대답하기를 어제 처음으로 기청제를 행하였습니다 하였다. 의무는 장맛비이다. 성종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16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사헌부대선 서거정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삼가 전교를 받더니 오백창과 성전을 현재의 추국한 사실로 조율하라 하였으나 신등은 생각하기를 익명으로서 투서함은 엄사하고 흉사로 한 일로서 비록 시정의 박부나 여항의 세민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차마 하지 못하는 것인데 지금 이것은 박부나 세민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재상과 대간에게서 나왔으니 이것은 천고에 없던 바이며 조중 사대부의 일대 치욕입니다. 이제 오백창과 성준의 옥사는 거의 이루어졌지만 다만 탄핵문으로 반복하여 주문하고 힐문하여도 즉시 승복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현재의 추국한 사실로 논단하고 정률에 처하지 않으면 간악함을 제거하고 참수함을 막는 바의 도리가 아니며 조정에서 실망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성명을 거두시고 공문을 마친 뒤에 정주에 하기야 수사했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박부는 경박한 사람이고 세민은 미천한 백성을 말한다. 성종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17일 병자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17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17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18일 성축 첫 번째 기사 큰 비가 오다. 성종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18일 성축 두 번째 기사 원상 신숙주 한명회가 아뢰기를 때가 바야흐로 매우 덥고 게다가 장마까지 겹쳐서 성체가 필요할 것입니다. 청컨대 여름 더위를 한하여 경련을 정지하게 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내가 장차 기후를 살펴서 조처할 것이니 오늘은 우선 정지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18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외 혹은 도안 등 2인이 내조하였다. 성종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18일 정축 네 번째 기사 병조에 전지하여 경기 수군 절도사를 설치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18일 정축 다섯 번째 기사 대사관 성준이 상서하기를 신은 평생에 수염이 없었고 언관이 된 이래로 여러 번 공의로 인하여 오백창의 죄를 힘써 청하였더니 마침 지난해 겨울에 신에게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모함하여 얽어서 방을 붙였으므로 신이 이를 듣고서 이르기를 오백창은 전일에 김지경이 자기의 죄악을 발설한 것을 미워하여 그 아들 오이손으로 하여금 김지경이 숙혐이 있는 것으로 속여서 말을 만들어 상언하게 하고 조금 후에 또 자신이 상사하여 스스로 죄가 없음을 진달하여 장차 성총을 기망하려고 하였으나 다행히 천일의 발금을 힘입어 그 간사한 계획이 스스로 실패하였습니다.
오백창이 간사한 짓을 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신을 기위하는 자는 오백창뿐입니다. 그러므로 신은 생각하기를 그 방을 붙인 일도 반드시 오백창의 소위일 거라고 여겼고 신이 이미 마음에 의심하였으므로 능히 참지 못하고 우연히 동료들과 더불어 이야기하던 사이에 말한 것이니 이는 신의 생각이 좁은 소치입니다만 임명서 같은 경우는 신이 이미 오백창의 소위라 하여 미워하는데 어찌 도리어 그의 소위를 본뜨겠습니까? 지금 헌부에서 임명서가 신의 소위라고 지목하고 반복하여 추론하여 반드시 무복하게 하여 장차 신을 중범으로 조치하려고 하니 헌부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대저 간사한 무리가 기위하는 자를 해치고자 할 때 그 업무와 효율계는 반드시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바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옛부터 간사한 사람은 사이를 타고 틈을 엿보아 남의 부자를 이간시키고 남의 형제를 소격하게 하며 지극히 친한 사람으로 하여금 도리어 원수가 되게 하고 그 짓으로 비슷한 일을 꾸면서 동료를 무함하는 자는 그 수책을 부리는 방법이 모두 이치와 차례가 있어서 사람의 이목을 현혹함이 천태만상이니 진실로 측량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은 헌부가 무슨 연고로 반드시 임명서를 신의 소위라 하고 오백창의 소위가 아니라 하며 무슨 연고로 오백창의 말은 모두 믿을만하고 신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이 동료로 더불어 말한 것이 비록 혹 잘못이라 하더라도 헌부에서 신을 억압함이 이에 이르고 그 추액함이 도리어 임명서를 계달하여 언로를 억압한 오백창보다 무거운 것은 무슨 까닭인지 신은 우러러 생각하여도 그 연고를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신의 한 몸은 비록 죽더라도 아까울 것이 없지만 매사가 이와 같다면 원통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신은 다행히 성명의 때를 만나 은관의 장이 되었으니 시로 본수에 넘칩니다. 비록 이런 일사가 성덕의 만분의 1도 보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한 몸을 돌아보건대 범한 바가 절대로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남의 모함한 바가 되어 원통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폭백하여 곡직한 사정을 분변하지 아니하면 다만 신이 한때 굴욕을 품을 뿐만 아니라 천년 뒤에 무엇으로서 누가 정직하고 누가 사곡한지를 알겠습니까? 신은 거기 통십하오니 빌건대 신을 옥에 내리시어 시비를 추명하여 곡직을 가리소서 하였다. 성종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18일 정충 6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행 혹은 오백창이 임명서를 곧 불태워버리지 아니하고 상달한 죄는 대명률의 투서나 익명문서를 보는 자는 즉시 불태워 버려야 하며 만약 가지고서 관사에 환입한 자는 장 80대이다 하는 데에 해당하며 대사관 상준이 익명서를 오백창의 소위로 억측하고 동료와 더불어 말한 죄는 불응위 사리의 중한 것으로 장 80대이다 하는 데 해당합니다. 각각 고신 3등을 추탈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백창은 익명문서를 성준의 소유라고 생각하여 불태워버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시하면서 비밀리 투서의 종력을 구하기 위하여 김질과 한치의 집으로 사사를 서로 왕래하며 여러 방면으로 경영하여 다른 날 정좌할 소지를 만들었으니 간사함이 심할 뿐 아니라 또 해가 경과하도록 몰래 숨겨두고 성준이 그 악을 상수하기를 기다렸다가 분운을 이기지 못하여 이에 꺼내어 아래어서 사원을 갚고자 하였으니 지극히 무상합니다. 성준은 이목은사의 관리로서 사람이 자기의 괴악을 지적하여 방을 붙여 널리 보이게 하였는데 익명서를 오백창이 만든 것으로 짐작하고 간운의 정론하는 자리에서 뻔뻔스럽게 말하였으니 이미 부당한 일이요 또 오백창과 더불어 혐의가 있다고 동료들에게 말하고서 오백창을 논박할 때 스스로 피염하지 않고 아무 일 없는 듯이 정론하였으니 이른바 정대한 의논이라는 것도 반드시 보복의 계책이 아니라고 하지 못하겠으니 다만 관의 직분으로서 무상할 뿐 아니라 심지가 엄률하고 조행이 전혀 없습니다. 두 사람 다 범한 정상이 깊고 무거우며 더구나 익명문서는 죄가 극형에 해당하는 것은 율에 정문이 있는데 오백창과 성준은 재산과 관관으로서 몸소 그 죄를 범하였으니 죽여도 허물이 남습니다. 그러므로 다만 율에 의하여 논정하는 것은 미편하니 청가대 모두 그 신을 거두고 외방에 붙여 영구히 사용하지 말아서 간사하고 섬소한 행위로 명교를 더럽히는 사람을 징계하게 하소서. 김영견은 간관으로서 대신 김질이 있는 곳에 사사로이 서로 왕래하면서 동료의 말을 누설하였으니
청컨대 안율하여 정주하고 김질은 대신으로서 확실히 알지도 못하는 일을 가지고 오백창과 더불어 말하였으니 청컨대 성상께서 제결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명하여 오백창과 성준을 파직시키고 나머지를 논하지 말게 하였다. 불응임이 사리는 율령의 조문은 없으나 사리로 보아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자는 태 40대에 처하며 중한 자는 장 80대에 처함을 말한다. 성종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18일 정축 7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정효성을 불러 올리게 하였다. 이는 아내의 병 때문이었다. 성종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19일 무인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을 마치자 장령 김자정이 아뢰기를 오백창과 성주는 죄를 범한 것이 지극히 무거운데 다만 그 직을 파하였으니 미편합니다. 청컨대 고신을 거두고 온방에 유배시켜 그 죄를 징계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사실을 알 근거가 없다. 그러나 오백창이 지난 겨울에 익명서를 얻어서 지금에야 이를 아뢰었고 또 간관과 숙혐이 있다고 말하였으니 풍속이 이보다 더 아름답지 못할 수가 없다. 성준 또한 공주하여서 아무 사람을 지적하여 방을 붙인 것이라고 억측하여 말하였으니 둘이 다 죄가 있다. 그러므로 아울러 파직시킨 것뿐이다 하였다. 김자정이 다시 아뢰기를 대신과 간관이 사사로이 서로 원언을 품어서 방을 붙이고 투서하여 서로 과실을 진달하였으니 마땅히 국문을 마치고 그 죄를 다루어야 하는데 이제 비록 현재의 사실로 논단하더라도 이와 같이 가볍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정은 이 계통이 아뢰기를 오백창은 임명서를 얻고서 즉시 버리지 아니하고 지금에야 상달하면서 간관을 백척하여 일찍이 숙혐이 있다고 하였으며 성주는 다만 방을 붙인 것을 가지고 필시 아무 사람의 소유라고 동료와 더불어 말하였을 뿐입니다. 죄는 다른데 벌은 같으니 미편합니다. 또 사람의 무고로 인하여 언관을 파직하면 언로가 막힐까 두렵습니다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성조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19일 무인 두번째 기사 예조 정랑 이경동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조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19일 무인 세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19일 무인 네번째 기사 사헌부집이 현석규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 등이 오백창과 성준의 죄상을 가지고 외방으로 귀양 보내고 영구히 소용하지 말 것을 청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신 등은 생각하기를 예쁘더 천하 국가에서 섬소한 사람이 사사로이 서로 헐뜯으면서 서로 알력하는 것은 어느 세상이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두 사람처럼 흉사휼괴하여 풍속을 상하게 하고 교화를 폐하게 하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무릇 보고 듣는 이는 누가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재상과 대간에게는 조정의 기강이 달려 있는 것인데 먼저 회휼한 행실로서 인도하니 이는 조정의 충후한 풍습을 재상과 대간이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신등은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바라건대 예단을 돌리시어 장차 두 사람을 멀리 외방에 귀양 보내고 영구히 소용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19일 무인 5번째 기사 사관은 사간 박승질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삼가득근대 구황한 수령과 진휼가는 모두 농공하도록 허락하였다고 하였는데 그의 생각건대 수령은 비록 진율의 공이 약간 있다 하더라도 이는 직분으로서 당연한 일인데 하물며 특별히 공효도 없는 것이겠습니까? 반드시 수교가 있다 하여 의뢰 보장할 필요는 없으니 원컨대 논상하지 마소서 하니 전치하기를 이미 허락한 것이니 고칠 수 없다 하였다. 성종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19일 무인 6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20일 기묘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을 마치자 집이 현석규가 아뢰기를 오백창과 성준의 죄는 큰 것인데도 다만 그 직만을 파하였습니다. 오백창은 대신이요 성준은 간관인데 대신과 간관이 혹은 방을 붙임으로써 혹은 익명으로서 모두 의사한 말을 가지고 다투어 서로 헐뜯어 드디어 협극을 이루었으니 이는 크게 국가의 채통에 관계되므로 가볍게 논할 것이 아닙니다.
청컨대 신등이 아랫바에 의하여 인심을 쾌하게 하소서 하고 정은 이감히 아뢰기를 근거 없는 일로서 공청에서 말하는 것은 성준의 실책이며 오백창은 인명수를 가지고 성준의 소위라고 지목하여 몽롱하게 계달하여 대간을 무고하였으니 그 회율함이 이보다 더할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유료에 의하여 과제하고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현석규 등이 다시 아뢰기를 요즘 음녀가 매우 심하니 신은 반드시 감응하는 바가 있어서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때가 바야흐로 덥고 비오는 철인데 영선이 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의묘의 역사는 부득이한 것이지만 제사의 공회를 영선하는 것과 같은 것은 청컨대 일체 정지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심한에게 명하여 역사하는 곳을 써서 아뢰게 하였다. 음료는 기후가 고르지 못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재화이다. 성조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20일 기묘 두 번째 기사. 사관은 사간 박승질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오백창과 성준을 아우러 파직시켰지만 신등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그 범한 자체는 비슷한 것 같으나 그 규결은 다릅니다. 오백창이 인명수를 즉시 불태워버리지 아니하고 해가 경과하도록 감추어 두었다가 천청을 번거롭게 하는 데 이르렀으며 성준은 비록 공자에서 말하였지만 입에 오르내렸을 뿐이니 진시로 관부에 소청한 예가 아닙니다. 정상은 깊고 얕음이 있는데 죄는 가볍고 무거움이 없으니 성준에겐 불행이고 오백창에겐 다행입니다. 하물며 언관은 전하의 간언을 받아들이는 밝음을 믿고 사람의 과실을 말하며 비위하지 않고 직분의 만분의 1이라도 실천할 것을 생각하였는데 도리어 탄핵을 받은 자의 소송을 당하여 마침내 같은 죄에 끌려가기에 이르렀으니 더욱 후세에 보일 바가 아닙니다. 신등은 원컨대 두 사람의 죄를 차등 있게 하여 여망에 부응하게 하소서하니 전지하기를 오백창은 공신이고 성준은 간관이니 그런 이유로서 짐작하여 과제하였을 따릅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20일 기묘 세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20일 기묘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21일 경진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21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집이 현석규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은 생각건대 익명으로 투사하여 사사로이 서로 비방하고 헐뜯는 것은 시정의 박부도 또한 부끄러워하지 못하는 것인데 오백창과 성준은 이런 짓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전지를 받들어 현재의 추국한 사실로 조율하였습니다마는 이를 근거로 하여 보건대 단연코 익명으로 방을 붙인 자는 오백창이고 익명으로 투수한 자는 성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등은 청컨대 그 이유를 말하겠습니다. 오백창이 처음에 죄를 범하자 성준이 간원에 있으면서 오백창의 평생 과악을 지적하고 전고 소인의 나쁜 일을 다 들추어서 연달아 여러 번 상소하여 극구 헐뜯기를 맞이 않으므로 오백창은 성준의 고기를 먹어도 시원치 않다고 생각한 나머지 성준의 박행을 들추어서 방을 붙인 것이니 오백창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아무리 변명을 잘하는 자가 오백창의 소위가 아니라고 하여도 신등은 믿을 수 없습니다. 성준은 당초에 비방을 당하자 이리저리 추리하다가 오백창이 지은 것으로 인정하고 혹은 여러 동료에게 혹은 친구에게 말하였으니 성준이 오백창과 더불어 원수가 된 것은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같이 보고 귀가 있는 사람은 다 같이 들은 바입니다. 더구나 방을 붙인 자가 성준의 과실을 논하였고 투수한 자가 조목을 따라 변명하였으니 만약 성준이 아니면 누가 즐겨 성준을 대신하여 발명하였겠습니까? 방을 붙인 자는 비방하기를 분열을 통관하다가 적신으로 도주하였다고 하는가 하면 투수하는 자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발명하였으며 방을 붙인 자는 비방하기를 정체를 소박하였다고 하는가 하면 투수하는 자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발명하였으니 만약 성준이 아니면 누가 즐겨 남을 대신하여 이와 같이 발명하겠습니까? 더구나 함구라는 한 단어는 반드시 언관의 소위이니 성준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아무리 말 잘하는 자가 성준의 소위가 아니라고 해도 신등은 또한 믿지 않겠습니다. 오백창은 오늘 익명의 방을 붙였고 성준은 내일 익명의 투수를 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풍속입니까? 오백창이 비록 무상하더라도 이름이
훈열에 있고 성준이 비록 무상하더라도 직위 간관에 있습니다. 재상과 간관은 조정의 물리와 귀의하는 바인데 이제 그 두 마음 쓰는 것을 보고 행사를 추적하니 엄률하고 괴비함은 한계의 천유와 귀역의 무리이니 쇠쇠하고 녹록하며 섬소하고 무상한 것을 어찌 의논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삼가 대명료를 상고해보니 익명서를 던진 자는 그 죄가 교형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백창과 성준은 친히 그 죄를 범하였는데 형전을 똑바르게 시행하여 사대부의 이목을 쾌하게 할 수 없는 것이 한스럽습니다. 이제 지나치게 성은을 입어 천주를 면할 수 있었지만 서울에 섞여 살게 하면 장차 어떻게 징계하여 형실을 고치고 전철을 바꾸게 하겠습니까? 영교를 무너뜨리고 풍속을 상하게 하여 성상의 처음의 정사를 더럽힘이 이와 같을 수 없습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숙특을 정별하여 정강을 달리한다라 하였습니다. 빌건대 장차 두 사람을 외방에 내쫓아 영구히 녹용하지 말게 하여서 조정을 바르게 하고 백관을 바르게 하고 만민을 바르게 하면 국가에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괴비는 괴이하고 비밀합니다. 천유는 벽을 뚫고 담을 넘는 종도둑이다. 귀역은 어마어마한 사람을 비유하는 것이다. 쇠쇠는 좀스럽고 야비합니다. 녹록은 용렬한 모양이다. 숙특은 착한 자와 간사한 자이다. 정별은 드러내어 구별합니다. 정강은 마을이다. 성조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21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집이 현석기후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삼가 전지를 들이니 경기에 구황한 수령과 진율관 등을 논상한다고 했는데 신등은 생각건대 지난해 경기가 신렴하였으므로 성상께서 진려하시어 구황의 정사를 강구하여 창고를 열어 진구한 것이며 수령은 다만 조령을 받들어 행하였을 뿐인데 무슨 특수한 공이 기여한 업적이 있다고 하여 분수에 넘친 상을 받겠습니까? 비록 한두 사람 칭량할 만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 또한 수령의 직분 안의 일인데 이제 직분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지고 곧 은전을 받는다면 요행을 엿보는 자가 한 가지 일을 경량하고 한 가지 사물을 분변하였다 해서 을의 은상을 바라고 하여 장차 그 번거로움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빨리 성명을 거두고 논상하지 마소서 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칠념은 농사가 흉년이 됨을 말한다. 성종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22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선장정 처마 밑에 경련을 베풀었는데 그것은 연일 비가 오는 것을 제변으로 여겨 전을 피한 것이다. 성종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22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강을 마치자 임금이 승지와 경영관을 앞으로 나오도록 명하여 말하기를 지난해에도 장마가 그치지 않더니 올해도 또 이와 같으니 어찌 인사가 잘못되어서 부른 것이 아니냐. 연말에 이르기를 백공은 예사를 가지고 간하라 하였으니 그대들은 들은 바를 모두 말하라 하니 동부승지 김유가 대답하기를 당금에는 정형의 실책이 없으니 마땅히 엄려의 재앙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방의 민막은 혹 다 알지 못하니 청컨대 제도에 유시하여 원통하고 억울한 옥을 심리하게 하소서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성종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20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제도의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내가 즉위한 이래로 수한이 서로 이어 백성이 기근에 걸렸는데 이제 또 일찍이 가물고 늦게 물이 져서 천견이 더욱 심하니 구제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 대저 인사가 아래에서 감동하면 천변이 위에서 응하는 것이니 이는 어찌 이유 없이 그렇게 되겠느냐. 안옥의 사이에 원통하고 억울함이 있을까 염려되니 경은 내 뜻을 체득하여 원옥을 심리하여 천견을 사라지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32권 성종 4년 6월 20일 신사 네 번째 기사 의건부에서 아뢰기를 역적 이시옥 등의 처자를 숨긴 김만, 이자숭, 정망룡, 김등리, 독두, 도을만, 김산수와 중계행, 해찬, 정회, 창휴는
홍신의 집에 주어 종을 삼게 하고 역적의 삼촌지레를 숨긴 이 상좌, 김장, 김막금, 박무지는 삼천리에 유배하여 안치시키고 김장의 전린인 한극중, 벌개는 도우 2년 반에 처하고 권농, 김옥사는 도 3년에 처하게 하소서. 위의 각 사람은 영안도 관찰사로 하여금 전례에 의하여 본도의 자녀거에 수를 헤아려서 나누어 정하고 이름을 기록하여 아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전시록 31권 성종 4년 6월 20일 신사 5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전시록 31권 성종 4년 6월 23일 이모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31권 성종 4년 6월 23일 이모 두번째 기사 형조 정량 구치곤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종시록 31권 성종 4년 6월 23일 이모 세번째 기사 겸 병조판서 한 명예가 와서 아뢰기를 신이 오래도록 병권을 잡고 있어서 전일에 이 시애와 남이가 신을 가지고 구실을 삼았으며 또한 신은 세조조로부터 국가의 중임을 맡아서 지금의 20년이 되었으니 또한 물러나 쉬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방에 근심이 없어서 처음의 정사에 비할 것이 아니며 겸판서가 없어도 좋을 것이니 빌건대 신의 겸판서의 직을 해임시켜 주소서. 신이 비록 해직하더라도 백성의 폐막이나 조정의 덕실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듣는 바가 있으면 어찌 감히 숨기겠습니까? 원건대 유윤을 내려주소서 하니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한 명아가 다시 면해주기를 청하였으나 전지하기를 경을 대신할 자로서 경과 같은 자가 있겠는가? 굳이 사용하지 말라 하였다. 성종시록 31권 성종 4년 6월 23일 이모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31권 성종 4년 6월 23일 이모 5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31권 성종 4년 6월 24일 개미 첫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몽고 외 여진의 삼학 훈도를 한학 훈도 예에 의거하여 34개 서로 채직하게 하고 또 황해도 황주, 평안도 평양, 의주의 역학 훈도 및 경상도 제포, 부산포의 외학 훈도를 자주 채임하여 교훈에 공효가 없으니 청구대 또한 제읍 훈도의 예에 의거하여 34개 서로 채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록 31권 성종 4년 6월 25일 갑신 첫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종시록 31권 성종 4년 6월 25일 갑신 두번째 기사 일본국 장문주 삼도 위정성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성종시록 31권 성종 4년 6월 26일 을리후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가항을 마치자 사간 박승질이 아뢰기를 오백창은 몰래 익명서를 가지고 있다가 거짓으로 성준의 소위라고 지목하고 간관을 모해하였고 성준은 간관으로서 다만 실언하였을 뿐인데 이에 아울러 파직하였으니 죄는 다른데 벌은 같아 미편합니다. 신은 생각하되 간관이 대신의 탄핵한 이로서 도리어 죄책을 당하였다고 하면 언로가 막히게 되니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성준과 오백창은 모두 원수진 것으로서 논단한 것이지 간관으로서 남의 과실을 말하였다고 해서 죄를 준 것은 아니다 하였다. 박승질이 다시 아뢰기를 성준이 김지경과 더불어 같이 오백창의 죄를 탄핵한 지가 이미 수년이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죄를 입으니 그 당시의 견문에 있어서 어떠하여 하며 후세의 사필도 또한 어떻다고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후세의 사람이 어찌 이것을 가지고 허물하겠느냐 하였다. 박승질이 다시 아뢰기를 사관이 먼저 성준이 오백창을 논한 것을 쓰고 이어서 오백창이 익명서를 가지고 아뢰어서 함께 파직되었다고 쓴다면 후세스는 반드시 생각하기를 간관이 대신의 과실을 말하다가 도리어 대신에게 배척당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성종시록 31권 성종 4년 6월 26일 을리후 두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26일 을류 세 번째 기사 이조의 사례기를 지난날 이 시해를 토벌할 때 종정한 향리로서 1등은 광주의 이계의, 이은손, 이지, 이돈, 간성의 최연수, 윤경신, 이천의 서수손, 평산의 김처중, 통천의 김건중이고 2등은 강릉의 함유문, 양양의 이을산, 거제의 박생로, 경주의 김귀일, 영광의 조부, 광주의 이정손, 면천의 한희석, 악의 이칠해, 양자성, 원경신, 양선지, 풍천의 김윤정, 김득정, 노득생, 토산의 김계생, 평산의 김약, 재령의 임무, 신주의 이계, 상주의 윤원생이며 3등은 신계의 배명순, 신천의 김득산, 수안의 이중달, 진위의 조서 이자지 등 33인인데 이들은 다 스스로 응모한 사람이니 청건대 사패하여 영세토록 면역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26일 을류 네 번째 기사 형주의 사례기를 상창군 황효원은 사분으로서 산호 오막지를 고문하여 때렸으면서도 한가하고 불복한 죄와 행사직 박숙선은 혹은 조건이 그 첩의 인가에 이르자 망령되이 투기하여 결박하고 때렸으며 증거가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한가하고 불복한 죄는 아울러 유래 장 80의 대에 해당하고 범한 것이 중한 자는 2등을 더하여 장 100대의 고신을 모두 추탈하는 데에 해당합니다 하니 모두 파직하게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황효원은 간사하고 탐탁하여 소행이 모두 시정의 반복 무상한 자와 같아 사군자의 행실이 없었으며 박숙선은 황음하고 광패하여 예법을 따르지 않아 그때 야인이나 달자로 지목하였는데 동시에 파직된 것을 보고 사람들이 괴하게 여겼다 하였다. 성조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26일 을류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27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조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27일 병술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27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사헌부집이 현석규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은 삼가하던데 형조에서 황요원 박숙선을 추국하여 그 죄가 유리 장 100대 고신을 모두 추탈하여야 된다고 하였는데 다만 파직만 시켰습니다. 신등은 생각하기를 황요원과 박숙선은 훈신 재상으로서 그 위세를 믿고 마음대로 고락을 행하고 그 멋대로 완한하고 방자하여 국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형법이 있으므로 소인이 없어진다 하고 하였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장차 두 사람을 멀리 외방에 기양 보내고 모두 고신을 거두고 다시 사용하지 말아서 기강을 엄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완화는 완악하고 그칩니다. 성조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27일 병술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27일 병술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28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사헌부집이 현석규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황효우는 이치를 아는 재상으로서 다른 신진에 비할 것이 아닌데도 중을 유인하여 계집종을 시집 보내어 육사시켰으니 그 취지가 진실로 비루하며 또 사사로운 분한으로서 오막지 등을 잡아들이어 위력으로 눌러 결박하고는 함부로 고락을 가하였으니 그 죄를 가벼이 논할 수 없습니다. 박숙선은 배운 것이 없고 재능도 없으면서 용렬하고 망령스러우며 더욱이 광패한데 다만 국마의 작은 재주로서 성은을 외람되게 입어 지위가 재상에 이르렀지만 여색과 은견으로 이를 삼고 음탕하고 불법을 마음대로 하며
교만하고 횡포하고 방자하며 혹은 조근이 우연히 그의 첩의 집을 지나다가 추격하여 결박하고는 극히 참혹하게 난타하여 그의 운명하게 이르렀습니다. 조근은 상품의 대관으로서 박숙선에게는 평소에 들것만한 손해를 끼친 일이 없었는데 위험을 부려 이와 같이 능학하게 이르렀으니 더욱 가벼이 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징계하지 아니하면 약육강식이 되어 의지할 곳이 없는 자는 살아갈 바를 얻지 못할 것이니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예단을 돌리시어 두 사람의 고신을 거두고 멀리 외방에 귀양 보내어 다시 녹용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박수선의 고신을 거두게 하였다. 성조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28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영안도 관찰사 정난종에게 하서하기를 이제 남도절도사 이경과 해령부사 유정의 죽음을 듣고 내가 심히 놀라고 슬퍼한다. 모름지기 곧 제사를 내려 주겠으니 지나는 여러 고을에 조석전을 베풀고 장정을 가려 뽑아 호송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28일 정해 세 번째 기사 호저히 전지하여 졸환 이경에게 초로 주유금 한단 주급금 10승 100포 2필 정포 10필 쌀콩 각각 5사 관곽을 유정에게 10승 100포 2필과 정포 10필 쌀콩 각각 5사 관곽을 내려주었다. 성조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28일 정해 네 번째 기사 박중선을 숭정대부 평양군으로 윤계겸을 가정대부 이조 참판으로 성윤문을 가정대부 형조 참판으로 이예를 가정대부 공조 참판으로 김수화를 통정대부 이조 참의 홍약치를 통정대부 공조 참의로 정과를 통정대부 사관은 대사관으로 박극겸을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로 이극균을 겸 경기 관찰사로 김양경을 겸 황해도 관찰사로 손소를 가선대부 행 안동 대도호 부사로 이장손을 통정대부 제주 목사로 박옹을 가선대부 해령 도호 부사로 김순신을 겸 경상 좌도 병마절도사로 안인후를 겸 경기 수군절도사로 민효원을 가선대부 영안남도 절도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29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29일 무자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29일 무자 세 번째 기사 공조정난 한찬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조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29일 무자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29일 무자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30일 기축 첫 번째 기사 대마조 태수 종정국이 특송한 주번 수성 등이 하직하였다.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인견하고서 신석주에게 명하여 전지하기를 근래 너희 도주가 무릇 우리의 명령을 봉행하지 아니함이 없었고 또 능히 관할을 검솔함으로 내가 심히 가상하게 여긴다. 하니 주번 수성이 부복하여 아뢰기를 마땅히 일일이 돌아가서 도주에게 말하겠습니다 하였다. 월산대군 이정과 정창손에게 명하여 술잔을 올리게 하고 이어 주번 수성에게 술잔을 올리도록 명하고서 주번 등에게 물건을 차등 있게 내려주었다. 예조의 답세에 이르기를 보내온 그를 보고 청류함을 얻어 알았으므로 기쁘고 안심합니다. 바친 바 예물은 삼가 아래고 거두었으며 토산물을 돌아가는 사자에게 붙이니 오직 조령하십시오. 현계 숭육 상인이 여러 해 동안 유방하다가 이제 환향함으로 우리 전하께서 가상히 여겨 특별히 숭육에게 범경, 법기 그리고 토산물인 쌀과 콩을 하사하였으며 조카가 진달한 숭육의 도서 일과를 통까지 만들어 보내고 세견선도 또한 1년에 한 척으로 약정하였습니다. 겸에 말씀한 잠엄미라는 자의 일은 비록 명나라 황제에게는 보낼 수 없으나 마땅히 요동에 보내어 본토에 전환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온 귀사가 조카의 명을 전하여 말하기를 무릇 전후에 왕래한 여러 사자로서 혹 위약하고 불법한 자가 있으면 이름을 써서 통용하소서 했는데
그늘의 여러 섬에서 오는 사자가 모두 조카의 검제를 준수하여 위약하는 자가 없으나 다만 본년 3월에 나온 박다성 등시모의 사송인 신사이문이 소선을 타고 와야 하는데 중선으로 오고자 하므로 강력히 설득하였으나 따르지 않고서 화를 내고 돌아갔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대선을 타고 나와 구약을 어겼으므로 이에 접대하지 않고 환송하였고, 올해 나온 축전주 정성의 사자인 대요 사야문은 가지고 온 서기안에 주수의 성명을 기록하지 않아서 신빙할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역시 접대하지 않고 환송시켰습니다. 비전주 원윤과 축전주 시향 등의 예선은 모두 1년에 한 척으로 약정하였고, 비전주 소필홍과 살마주의 성구 등의 예선도 또한 모두 1년에 한두 척으로 약정하였는데, 위의 네 사람은 금년 계사년의 예선을 이미 준거하여 접대한 뒤의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원윤의 사자인 구라사야문, 시향의 사자인 사두사야문, 소필홍의 사자인 모리피사이문, 성구의 사자인 구라사이문 등은 다 함께 각각 본연의 서계를 가지고 왔으나 모두 구약을 어겼으며, 또 6월에 나온 비전주 원덕의 사자인 강간도로가 가지고 온 서계에 붙은 도서는 원래 발급한 도서가 아니므로 그 연유를 물었더니 곧 말하기를, 하사받은 도서는 경인년 9월 4일에 화재로 인하여 잃어버렸으므로 사사로이 도서를 붙인 것입니다 라 하였으나, 십묘년 5월에 온 원덕이 사송한 화진난사야문이 가지고 온 경인년 12월의 서기안에는 원래 발급한 도서를 명백히 찍어 보냈으니, 이러보건대 앞뒤가 도착되고 온 사자의 말한 바가 거짓임이 분명히 나타났으므로 또한 모두 접대하지 않고 환송하였으니 아울러 참조하십시오 하였다. 현계는 상대방의 아우를 말하고 유방은 외국의 유학 또는 사방으로 여행함을 말한다. 범계는 불경이다. 성종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30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종정수가 사람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성종실록 31권 성종 4년 6월 30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허적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삼가 비목을 보니 전 안동부사 김수화를 이조 참의로 삼았는데, 신 등은 생각한데 이조는 임무를 전형하는 자리이므로 반드시 사람을 가려서 임용한 연후에 임무를 추천해 올려야 임무를 등용에 합당합니다. 이제 김수환은 일개 무부로서 별다른 재행이 없고 그 아우 친우도 다만 무부 일따름이며, 어진 사대부와는 평소에 교접이 없으니 어찌 능히 그 현부를 분변하여 성상에 사람을 쓰는 지극한 뜻에 부응하겠습니까? 하물며 김수환은 일찍이 강진 군수로 있을 때 죄를 짓고 탄핵을 받아 여러 해 동안 도망을 숨어 있다가 사유가 지난 뒤에 뻔뻔스럽게 조정의 대열에 끼었으니, 이는 요행으로 세리를 바라는 무리일 뿐입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청간 사람이 맡은 관직을 능히 해내는 것은 오직 너의 능함이요 청간 사람이 적격자가 못되면 오직 너가 임무를 다하지 못함이다 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부정하고서 바른 사람을 청가할 수 없는 것이니 엎드려 바라건대 빨리 개차하여 중망에 보답하게 하소서 했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31권 성종 4년 7월 1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봤다. 성종실록 32권 성종 4년 7월 1일 경인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2권 성종 4년 7월 1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서거정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김수환은 본래 성질이 용렬하고 경솔하며 또한 재행도 없는데 무반에서 일어나 가는 곳마다 명성과 공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일찍이 강진의 수령이 되었을 때에 죄에 연좌되어 도망에 숨었다가 틈을 엿봐 벼슬길에 나왔으니 그 마음과 뜻이 간사하기가 그와 비할 자가 없었지만, 요행으로 인하여 함부로 당상의 관직을 받았습니다. 지금 또 갑자기 전형의 자리에 있게 되니 여러 사람의 문망에 합당하지 아니합니다. 최수진은 잔열하고 능력이 없어서 장흥고 주부로서 전초에서 중등의 성적에 있었으니 그 사람이 수령의 직에 합당하지 아니함은 분명합니다. 지금 현풍, 현감에 임명되었으니 국가에서 수령을 중하게 여기는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약 최수지의 청탁이 아니었다면 반드시 이것은 전조에서 밟지 못한 때문일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결단해 예단을 내리시어 김수화 등의 관직을 바꾸도록 명하신다면 심히 다양함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김수화는 공조 참의로 바꾼 것이 좋겠고 최수진은 관직에 임명한 이유를 해당 조에 묻도록 하라 하였다. 김수화는 중심위의 아우였는데 그 형을 빙자해 당상관에 올라갈 수 있었으므로 여러 사람들의 의논이 그를 비루하게 여겼다. 전 형은 사람의 재능을 시험하여 뽑습니다. 또는 그런 일을 맡은 관원이다. 성주시로 32권 성중 4년 7월 1일 경인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32권 성중 4년 7월 1일 경인 다섯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지난 6월 26일 밤중에 어떤 사람이 금인을 가지고 전부령 권훈의 집에 들어가 권훈의 양쪽 어깨와 등 마룻뼈를 찔러서 죽였으나 도둑질하는 물건이 없었으니 이것은 반드시 사건의 정류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추국하여 끝까지 추국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성주시록 32권 성종 4년 7월 1일 경인 여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지금 전교를 받들건대 윤대하는 자가 말하기를 사대부의 집에서 정에 얽매여 사랑하고 미워하는 바가 있어 적자를 패하고 제자로 하여금 제사를 받들게 하므로 강상을 뒤바꾸어 놓으니 청근대 검후로는 비록 부모의 유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들어주서 허락하지 말고 율에 의하여 논단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신 등이 대명료를 자세히 참고하건대 무릇 적자를 세우되 법을 어기는 자는 장 80대에 처하고 그 적처가 나이가 50세 이상으로서 아들이 없는 자는 서장자를 세울 수 있으며 장자를 세우지 아니하는 자는 죄가 또한 같다고 하였습니다. 대저 제사를 주장하면 전민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주는 자는 애증에 이끌리고 받는 자는 의리에 어두워지니 부자 형제 사이가 언의에 어그러지고 박해지며 풍속을 손상시켜 퇴폐시키는 것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대명률에 정조가 있으므로 방금 하기를 지극히 엄하게 하는데도 그 적자를 폐하는 사람이 대개 죽은 뒤에 일이 발각되는 것이 많으므로 죄를 더할 수가 없으니 청컨대 지금부터 부모인 안명을 받아서 안연히 적자의 자리를 빼앗은 자도 또한 적자를 세우되 법을 어긴 율로서 논단하여 고쳐서 바로잡으며 그 가운데 혹시 적자로서 승계를 감당하지 못하여 부득이한 데서 나오는 경우에는 그 아비가 관가에 고하여 정탈한 것을 허락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남명은 운명하면서 정신이 혼미할 때 하는 유언이다. 정탈은 임금의 재결이다. 성주시로 32권 성중 4년 7월 1일 경인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시경을 강하다가 운안편에 이르러 시강간 박시형이 아뢰기를 선왕이 재앙을 만나서 경계하고 두려워하기를 이와 같이 하였는데 이것은 중흥의 대업을 이룩한 까닭이었습니다. 인군의 도리는 하늘을 공경하는 것과 백성에게 부지런한 것보다 큰 것이 없는데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에게 부지런한 것은 처음에는 두 가지의 길이 아니었으니 백성에게 부지런한 것이 곧 하늘을 공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업무가 열흘 동안이나 계속되고 수해가 비록 지난해와 같이 심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물 웅둥이 아래에 있는 전지가 표물하여 거의 없어졌으니 어찌 하늘이 감흥하여 그리 되는 바가 없겠습니까? 무릇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의 징조는 오로지 인사의 덕실에서 비롯되니 비록 어떤 과실에서 감흥되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반드시 그 재앙을 부른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근래 경중에서 외람되게 능히 금지하지 못하는 자가 있어서 또한 조사로서 칼에 찔려 상한 자까지 있었으니 연곡 아래에서도 또한 이러한데 하물며 공벽한 시골 땅에야 어찌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없겠습니까? 수령은 백성을 가까이 하는 관직이므로 백성의 기쁜 일과 슬픈 일이 그에게 달려 있습니다. 국가에서 수령의 선임을 중하게 여기는 것은 백성들에게 그 실제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300여 고을에 어찌 다 그 적당한 사람을 얻겠습니까? 신이 보건대 지금 수령 가운데 유약한 자는 대개 서리에게 농락을 당하고 능리라고 일컫는 자도 결코 인자하고 선하고 온화하고 단아한 덕이 없이 한갓 물건을 준비하거나 모으는 능력만 있으므로 학정을 많이 행하며 사객이 지나간다고 일컬었더라도 백성들이 실제 그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옛날에 직지수의의 사자가 있었으며 조종조에서도 또한 나누어 순찰시키는 어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만약 무시로 뽑아보내어서 숨겨져 나타나지 않은 잘못을 교찰하여 밝혀내도록 한다면 그의 담화하고 잔폭한 자들이 의심하고 두려워하여서 감히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맥이 번거로움으로 비록 패단이 있다고 하나 어사가 가는 것이 백성들이 실제 언해를 받는 것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수령이 된 자가 어찌 다 어진 사람을 얻겠는가. 옛사람이 이르기를 고양이를 기르는 집에는 쥐가 마음대로 다니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나도 또한 이미 이러한 계책이 있다. 다만 사명 때문에 농사에 방해가 될까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농한기를 기다렸다가 의논하여 보내고자 할 뿐이다 하였다. 박시영이 말하기를 지극히 마땅합니다. 그러나 신의 생각으로는 한때 나누어 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뜻하지 아니한 때에 내에 보내어서 혹은 한도를 혹은 겸하여 두 도를 혹은 동쪽으로 혹은 서쪽으로 임시하여 명하여 보낸다면 사명이 번거롭지 않을 것이며 수령으로서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돌아보고 생각할 바가 있어 감히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하였다. 연곡은 임금의 술에 왕궁을 말하며 능리는 유능한 관리이고 사객은 임금의 명령을 받은 사신이다. 직지수의는 한나라 무제 때 설치한 관직이다. 시어사 가운데 호랑이 수를 놓은 옷을 입고 사심이 없이 간활한 자를 바로 잡아내어 대옥을 다스렸으나 상설의 관직은 아니었다. 성조실록 32권 성종 4년 7월 2일 신묘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32권 성종 4년 7월 2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전괄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지금 이연이 연풍 현감으로 임명되고 안누리 음죽 현감으로 임명되었는데 신등은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저 수령은 백성을 가까이하는 관직이므로 한골의 기쁜 일과 슬픈 일이 그에게 매여 있으니 공정하고 청렴하며 삼가고 조심하는 인물이 아니면 좋게 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은 성질이 본래 교사하고 탄망하며 보잘것없는 행동이 심한 자들입니다. 더구나 이어는 의연고 직장이 되었을 때 함부로 관가의 물건을 쓰다가 일이 발각되어 파면을 당하였고 안눌은 직산 현감이 되어서 많은 불법한 짓을 행하다가 편출을 당하였는데 그 후에 영변 판관으로 죄수되어다가 본원에서 탄핵하여 이를 파면시켰습니다. 원컨대 이 두 사람의 관직을 파면시켜서 수령의 선임을 중하게 하소서. 또 안눌은 이미 수령으로서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해 파면당하였는데 이조에서 또 수령으로 제수하였으니 반드시 정상이 있을 것입니다. 형컨대 아울러 이를 국문하게 하소서니 전지하기를 안눌이 영병 판관을 파면당한 다음에 상언하여 스스로 변명하였으니 마침내 그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서용하도록 명한 것이다. 이 이연의 일은 마땅히 이조를 문책하여야 하겠다 하였다.